1차 부등식의 활용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 활용 문제의 풀이 방법. 첫 번째, 미지수를 정하고요. 부등식을 세우고 부등식을 풉니다. 푼 다음에 확인하기 이렇게 돼요. 자, 미지수 정하기.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 x로 넣는다. 자, 구하려고 하는 값을 미지수 x로 넣는다. 보통은 구하려고 하는 값을 넣고요. 꼭 구하려고 하는 값이 아니라도 미지수 편한 거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부등식 세우기. 주어진 조건에 맞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세운다. 네, 부등식 풀기. 1차 부등식을 풀어 해를 구하고요. 확인하기.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00원짜리 연필 3개와 300원짜리 지우개를 사는데 전체 금액이 3,000원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지우개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제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요. 400원짜리 연필 3개, 이건 다 정해졌죠? 근데 300원짜리 지우개를 샀는데 지우개를 최대 몇 개까지 사냐 했기 때문에 이 지우개 사는 거를 X개 산다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정합니다. 그러면 부등식을 세워보면 400원짜리 3개니까 400 곱하기 3 더하기 300원짜리를 X개 사니까 300 곱하기 X. 자, 다 합쳐서 3,000원 이하니까요. 3,00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하면 작거나 같답니다. 부등식을 풀어보면요. 자, 1200. 자, 1200은 요거 곱하면 1200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300x. 3,00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1200을 우변으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3,000에서 1200 빼면은 1800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개수인 300으로 나눠줘요. 300으로 나누면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지우개는 최대 6개까지 살 수 있다. 확인하기. 이때 지우개를 6개 사면 전체 금액이 400 곱하기 3 더하기 300 곱하기 6은 3,000. 즉 전체 금액이 3,000원 이하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는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낼 때에는 부등호의 방향, 등호의 포함 여부 등을 유의하여 식을 세워야 한다. 자, A가 B보다 크다. 크다 그러면 이거고요. 작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눈이 붙습니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6cm이고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10cm 긴 사다리꼴의 넓이가 42제곱cm 이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사다리꼴입니다. 이렇게 사다리꼴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높이는 6cm 이렇게 정해졌고요. 6cm.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10cm 긴. 자, 아랫변이요. 윗변보다 10cm 긴 사다리꼴. 그 다음에 넓이가 45제곱cm 이렇게 나왔습니다. 윗변의 길이를 xcm라고 할 때, 여기를 xcm라고 이렇게 할 때요. 아랫변의 길이를 x단식으로 나타내라. 자, 아랫변은 윗변보다 길이가 10cm 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x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센티미터. 그래서 x 플러스 10cm 이렇게 쓰면 되고요. 넓이가 45제곱cm 이하임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세우시오. 사다리꼴 넓이는요. 윗변과 아랫변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 두 개 더해보면 x하고 x 플러스 10이니까 2x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요. 자, 높이가 6이고 곱하기 2분의 1 할 거기 때문에 2분의 1 해주면 이거 3 되겠죠?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3 이렇게 돼요. 자, 넓이가 42보다 작거나 같다. 42 이렇게입니다. 이하. 자, 윗변의 길이를 x를 몇 cm 이하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3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이렇게 나누면 3, 1은 3, 3, 4,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을 이렇게 넘겨줄게요. 그럼 2x가 2, 12 빼주면 2 되겠죠? 10을 빼주면 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2cm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2번 여러가지 1차 부등식의 활용. 1번 연속하는 수에 대한 문제. 연속하는 수에 대한 문제는 보통 미지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연속하는 두 정수.
그러면 보통 x와 x 플러스 1 또는 x 마이너스 1과 x 이렇게 나고요. 연속하는 두 짝수 또는 연속하는 두 홀수 그러면 x와 x 플러스 2 또는 뭐 하나를 x 마이너스 1로 하면 나머지는 x 플러스 1. 보통 이 앞에 게 편합니다. 연속하는 세 정수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또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된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에서 사람의 수, 물건의 개수, 나이, 길이, 넓이, 부피 등을 구하는 문제의 답은 양수가 돼야 되고요. 특히 사람의 수, 물건의 개수, 나이에 대한 답은 자연수여야 합니다.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24 이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할 때 나머지 두 자연수를 각각 x라는 식으로 나타내죠. 가장 작은 수가 x고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그 다음은 x 플러스 1, 그 다음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합이 24 이하임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세우시오. 그럼 이거 연속과 아까 x니까 이거 합을 다 구해보면요. x 3개니까 3x 플러스 여기 1 더하기는 3이죠. 3이 24 이하 이렇게 됩니다. 가장 작은 자연수는 몇 이하였는지 구하시오. 이걸 풀어주면 되겠죠. 3 이렇게 넘겨서 빼주면은 3x는 21이 되고요. 3으로 나누면 x는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 이하가 되겠습니다. 7 이하 이렇게 되고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a, b, c라고 할 때 a, b, c는 모두 몇 쌍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제일 작은 게 1부터 되겠죠. 자연수니까 1부터 7까지 가능합니다. 1, 2, 3 이렇게 되고요. 2일 때는 2, 3, 4 땡땡땡 가장 작은 게 7까지 될 수 있으니까 7, 8, 9까지 이렇게 돼요. 총 7쌍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한 개에 500원 하는 과자 2개와 한 개에 250원 하는 껌을 전체 금액이 3,500원 이하가 되게 구입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미지수 x로 들 거 여기서 보면 한 개에 500원 하는 과자 2개 이거는 다 나왔죠. 한 개에 250원 하는 껌 했는데 껌을 몇 개 사는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x는요. 구입하는 껌의 개수 이렇게 쓰겠습니다. 껌의 개수를 x로 둘게요. 껌을 사는데 필요한 비용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껌 하나에 250원이고 x 계산이니까 250x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부등식을 세우시오. 500원짜리 과자 2개니까 500 곱하기 2 더하기 250원짜리 x니까 250 곱하기 있으니까 250x. 자, 이게 3,500원 이하 3,500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껌은 최대 몇 개를 살 수 있는지 구하시오. 이걸 풀어주면 되겠죠. 이거 1000이니까요. 1000 넘겨서 이렇게 빼주면 여기가 2,500이 될 거고요. 자, 250으로 나누면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 몇 개니까 10개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자, 일단은 속력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속력은요, 정의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돼요. 단위를 좀 생각해 주세요. 속력이 만약에 5m/, 이렇게 세크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1초에 5m를 간다는 거죠. 밑에가 시간이고 여기가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외우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거리를 구하겠다 그러면요. 양변에 시간을 곱해줍니다. 시간을 곱해주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식에서 시간을 구하겠다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곱하고 속력은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자리를 바꿔주면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자, 이게 속력의 정의가 시간분의 거리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시속 3km로 1시간 동안 이동했을 때 거리는 3km이다. 자, 거리는 자,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속력 곱하기 시간 해서 하면 되고요.
x 킬로미터를 2시간 만에 이동했을 때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2시간 분의 x 킬로미터 2분의 x 킬로미터 시속 2분의 x 킬로미터고요. 시속 5km로 x 킬로미터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5고 거리가 x니까 5분의 x 이렇게 됩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활용 문제를 풀 때 각각의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부등식을 세우기 전에 단위를 통일하고 시작했는데 이건 중요합니다. 단위를 통일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그랬어요. 시속 10km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그랬습니다. 30분 동안 간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는 시속이고요. 시간당. 그리고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이거를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2분의 1시간 이렇게 바꿔놓고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두 개를 해줘야지만이 곱하면 5km인 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를 통일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두 지점을 왕복하는 경우 가는 거리 더하기 오는 거리는 총거리고요. 또 두 지점을 왕복하는 경우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은 전체 걸린 시간. 자, 우리 속력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시간 중심으로 식을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거리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속력 문제를 풀 때는 시간 중심으로 풀면 가장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x킬로미터인 두 지점 A, B 사이를 지점 A에서 B로 갈 때는 시속 3km. 자, 문제 파악을 해서 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그리면서 푸세요. A, B가 있고 이렇게 왕복하는데 자, 갈 때는 시속 3km. 시속 제가 H라고 쓰겠습니다. 아우입니다. 그 다음에 올 때는 시속 4km. 이렇게 올 때는요. 시속 4km로 와요. 그래서 왕복했더니 2시간보다 적게 걸렸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갈 때 걸린 시간을 x단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 자, 시간이 속력이 3이고요. 거리가 x킬로미터죠. 전체 이 거리는 x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3분의 x 이렇게 돼요. 걸린 시간은 3분의 x 시간 이렇게 되고요. 올 때 걸린 시간을 x단식으로 나타내시오. 올 때는 4분의 x 이렇게입니다. 근데 걸린 시간이 2시간보다 적음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세우시오. 자, 걸린 시간 총 시간이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을 더하면 되겠죠. 이 시간이 2시간보다 작다. 2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 미만인지 구하시오.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양변에 최소공배수, 분모의 최소공배수 12를 곱할게요. 여기 4x 되고 3x 되니까 7x. 여기 12 곱하면 24. 7로 나누면 7분의 24. 이렇게 쓸까요? 자, x가 7분의 24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을 쓸 때 7분의 24km 미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 외울 때 이렇게 해서요. 여기가 거리, 속력, 시간.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도 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각각이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3번 원가, 정가에 관한 문제. 물건을 판매하는 문제는 정가, 원가, 이익이 사용되는데 다음 관계를 이용하여 부등식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일단 용어를 좀 볼게요. 일단 원가는요.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물건을 팔 때 가게에서 어디서 물건을 사오겠죠. 사오는 가격입니다. 사오는 가격이 원가예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의 물건을 가게에 사왔어요. 이게 원가고요. 요거를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1,500원 요거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자, 요게 정가입니다. 정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팔면은 1,500원에서 1,000원 뺀 거 500원에 이익이 생기겠죠. 요게 이익입니다. 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원가.
원가의 물건을 사서 정가에 팔면은 이 차이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정가는요, 원가에 이익을 더하면, 원가에 이익 500원을 더하면 정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을 구하고 싶으면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되겠죠. 정가에서 원가를 빼주면 됩니다. 자, 원가가 300원인 사탕에 X%의 이익을 붙이면, 자, 정가는요, 원가 더하기, 이익. 300원의 X%면 300 곱하기 100분의 X가 됩니다. 자, 요게 이익이 되고요. 이걸 더한 거. 그러면 300이고, 요건 약분시키면 3X가 되겠죠? 300 플러스 3X1이 정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였다. 정가를 8,400원 미만으로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미지수 X로 둘 것을 정하시오. 원가가 지금 안 나왔죠? 자, 원가를 미지수 X로 두겠습니다. 이익을 X된 식으로 나타내시오. 여기 20% 이익이니까요. 자, 원가의 20%, 원가가 지금 X고요. X의 20%니까 X 곱하기 100분의 20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여기 0.2니까 0.2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고 단위는 자, 원이 됩니다. 원. 부등식을 세우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가를 8,400원 미만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맨 처음에 원가가 x고요. 요거 더하기 이익 0.2x. 자, 요 값이 8,400원 미만이면 작답니다. 8,400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더하면 1.2x 되겠죠? 1.2x가 8,4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몇 원인지 몇 원 미만인지 구하시오. 이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양변에 일단 10을 한번 곱해볼게요. 12x 이렇게 되고 8400에 0 하나 이렇게 붙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12로 나눠보면 12 곱하기 7 해주면 8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7 이렇게 되고 0이 3개 붙겠죠. 0, 0, 0 이렇게. 그래서 x는 7,000원보다 작다. 원가는 몇 원 미만인지 구하시오. 7,000원 미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소금물의 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농도는요. 자, 소금물의 농도. 농도의 정의를 보면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이렇게 돼요. 원래 곱하기 100은 없는 겁니다. 농도의 정의는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비율이고 이거를 만약에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이때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100이고 이 퍼센트라는 게 1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0분의 1은 사라지죠. 그래서 숫자가 좀 작을 때 소수점일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수점 없이 표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보통 이제 퍼센트로 표현해주면 100을 곱하면서 퍼센트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이렇게 되고요. 소금의 양. 자, 소금의 양은요. 여기 소금의 양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소금물 곱하기 농도 해주면 됩니다.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렇게 돼요. 농도인데 이것도 만약에 농도를 퍼센트로 알면은 100분의 농도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농도를요. 이게 10%가 0.1입니다. 0.1을 곱해도 되고 또는 100분의 10 이렇게 곱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농도가 X%인 소금물 50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를 해주면 돼요. 소금물이 500이고요. 농도가 X%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0분의 X는 5g 이렇게 됩니다. 소금물에 물을 더 넣거나 증발시키는 문제를 풀 때에는 전체 소금물의 양이나 농도는 변화가 있지만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세운다. 그러니까 물만 증발시키거나 넣으면 이 소금의 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4번을 6번 문제 보겠습니다. 4%의 소금물 100g에 물 Xg을 넣으면 2% 이하의 소금물이 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의 소금을 1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시오. 자, 소금의 양은요.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소금물이 100g이고요. 농도가 4%니까 100분의 4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약분되니까 4가 되겠죠. 단위는 g이니까 4g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2% 이하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시오. 자, 소금물의 양을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지금 소금물 100g, 4% 100g하고 xg을 넣으면 했기 때문에 물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양은 총량은 100 더하기 xg 이렇게 되고요. 자, 부등식을 세우시오 그랬습니다. 부등식을 세워볼게요. 농도는 지금 여기가 농도가 2% 이하라고 했죠.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입니다. 전체 소금물이요. 여기서 2번에서 구한 거 전체가 100 플러스 x 이렇게 되고요. 소금물분의 소금. 자, 소금은 아까 4%의 소금 여기 들어있는 거 구했죠. 4g 4. 자, 물은 소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 더한 건 안 써주면 돼요. 자, 여기 농도입니다. 농도가 자, 2% 이하. 이게 작거나 같다. 이하니까. 자, 2%면 100분의 2. 자,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100 플러스 x분의 4에 퍼센트로 나타낸다면 곱하기 여기 100한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 뭐 똑같은 겁니다. 4번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걸 풀어보면요. 그때 양변에 2로 나눠보면은 여기 2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또 100을 곱하면은 여기 200이 되면서 여기는 다 약분됐으니까 1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양변에 x 플러스 100을 양변에 곱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좌변은 200이고 우변은 1 곱하기 100 플러스 x니까 100 플러스 x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100을 넘겨서 빼주면은 자, x는 1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값의 범위는 x는 10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으로 개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